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1-2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의 과학적 개념, 용어를 배울 거고 그 용어가 어떻게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옆에 있는 일러스트를 한번 볼게요. 은반지와 백금반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은이라고 하면은 이미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Ag라는 원소 기호를 갖고 있는 녀석인데요. 이 은반지의 색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주변을 둘러봤을 때 은반지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귀걸이 뒤에 은침 같은 걸 보면은요. 주로 은백색입니다. 그리고 이 백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화이트 골드라고 쓰는 걸로 들었을 텐데요. 실제로 화이트 골드는 아니고요. 플래티넘입니다. 영문으로 플래티넘인데 그리고 원소 기호도 그래서 PET라고 쓰게 됩니다. 이 백금 반지에서 쓰이는 이 백금 또한 색상이 은백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은반지와 백금반지는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은반지와 백금반지는 겉모습이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렵고 질량이나 부피만으로는 두 물질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은 물질마다 다르므로 자,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지금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은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바로 밀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위에다 써주세요. 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밀도로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인 즉 단위 부피당 질량. 자, 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초록색으로 칠한 요 표현 세 가지들은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나 단위 부피당 질량이나 밀도나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밀도인데요. 이 밀도를 통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부피를 갖고 있을 때 자, 부피라는 말이 어려운 친구들은요. 크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인데 백금과 은 중에서는요. 백금이 훨씬 질량이 많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크기일 때 백금의 질량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다시 표현하면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인 단위 부피당 질량인 밀도가 은보다 백금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밀도를 가지고 얘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밀도를 보아하니 얘가 백금이구나, 얘가 은이구나 하고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밀도의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를 쓰는데 이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말고도 또 무엇을 쓰냐면요. 그램 퍼 밀리리터 혹은 킬로그램 퍼 리터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는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보다는 그램 퍼 밀리리터를 좀 더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측정 실험 도구에 따라서 이 단위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아래에 있는 공식인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요 녀석에 대해서 한 번씩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암기라고 써주세요.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 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는 밀도를 측정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액체 물질의 밀도 측정을 해볼 건데요. 자, 실험 과정을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온도계를 이용하여 물과 에탄올의 온도를 측정한다. 자, 온도계는 주로 디지털 온도계를 사용할 거고요. 눈금에 나와 있는
자, 숫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측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빈 비커의 질량을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선생님이 보여줄 영상에서는 빈 비커의 질량을 측정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빈 비커를 올려놓고 0점을 눌러줄 겁니다. 이 0점 조절을 눌러주게 되면 비커가 있는 상태에서 0이 맞춰지기 때문에 순수한 물의 질량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비커에 눈금 실린더를 이용하여 물 10ml를 넣고 질량을 측정한 다음 물 10ml를 더 넣어 질량을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눈금 실린더는 다른 표현으로 부피 실린더라고도 씁니다. 왜 그러냐면요. 액체류를 넣어서 부피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보여드릴 실험 영상에도 살짝 언급이 되어 있지만 비커가 아닌 눈금 실린더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것이지 비커는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커는 단순히 하나의 용기,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과정을 반복해서 에탄올의 10ml와 에탄올의 20ml의 질량을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온도를 측정할 거고요. 두 번째, 질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피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부피는 10ml와 20ml이고요. 질량은 그거에 따른 각각의 질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험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실험 영상을 보고 5번의 표에다가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실험 영상 이후에 선생님과 함께 결과표를 작성하는 시간을 따로 드리지 않을 거이니 반드시 영상을 보면서 바로 숫자를 표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5번 표에 작성 꼭 해주세요. 체크! 앞에는 액체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물이고 다른 하나는 에탄올입니다. 각각 부피 실린더에 물 10ml, 에탄올 10ml, 그리고 물 20ml, 에탄올 20ml를 눈금에 맞춰 선생님이 사전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부피 실린더는 이렇게 눈금이 있어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실험 도구이고 앞에 놓인 작은 비커는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기보다는 그릇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커를 올려놓고 물부터 측정할 겁니다. 자, 현재 비커의 무게가 측정이 되는데요. 비커의 무게를 측정한 다음에 이후 물 10ml를 넣은 후 나중 무게를 측정하면 그 사이 간격에 해당하는 질량이 바로 물의 질량인데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비커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0점을 눌러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액체만의 물만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 10ml에 해당하는 것을 탈탈탈 넣어볼 거예요. 다 들어가라. 이후 물의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도계를 통해서 물 한가운데다 놓고 센서를 눈금을 읽어주면 되는데요. 현재 물의 온도는 26.0도씨입니다. 자, 표에 기록해주세요. 물의 온도는 26.0도씨입니다. 그리고 물 10ml의 질량은 8.5g입니다. 자, 다들 기입했나요? 자, 그렇다면 다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빈 비커를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0점을 눌러주면은 이 상태가 0인 상태로 0점 조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물 20ml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탈탈 부딪히지 않게 조심. 마찬가지로 혹시 모르니까 물의 온도를 좀 측정해 볼게요. 여기서는 물의 온도가 25.8도씨로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물과 이 물은 사실 같은 물인데요. 아까 10ml에서 측정됐던 물의 온도는 바닥과 거의 가깝기 때문에 이 비커의 온도도 같이 측정됐을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측정한 것으로 바꿔주세요. 온도가 좀 더 내려갔다. 비커가 차가워서 좀 더 내려갔어요. 25.7도씨라고 바꿔주세요. 자, 물의 온도는 25.7도씨로 바꿔주시고
20ml에 해당하는 물의 질량은 18.4g으로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에탄올 질량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비커 올려놓고 마찬가지로 0점 조절한 다음에 에탄올 10ml를 넣어줍니다. 이후 온도계를 이용해서 에탄올의 온도를 측정해주면 현재 25.9도씨로 나오는데 예비로 적어주시고요. 에탄올 10ml에 해당하는 질량은 6.8g입니다. 지금 7에서 8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에탄올이 여기에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증발하는 와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6.8g이 좀 더 기존에 해당하는 질량에 해당할 것 같아서 6.8g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찬가지로 0점 눌러주시고 에탄올 20ml를 넣어줍니다. 다 나와라. 탈탈탈. 자, 한 번 더 혹시 모르니까 온도를 측정해 볼게요. 자, 에탄올의 온도는 25.7도씨로 확정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20ml에 해당하는 질량은 14.5g으로 써주세요. 지금 약간 줄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기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측정하고 싶었던 그 양만큼은 14.5g이 맞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실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질량과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질량과 부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에탄올의 밀도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밀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밀도를 잘 계산해 보셨나요? 자, 밀도를 계산하면은 원래 물은 이제 0.85, 0.92가 나올 텐데 유효 숫자에 맞춰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반올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맞춰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0.85는 이제 반올림해서 0.9, 그 다음에 0.92도 반올림해서 0.9, 그 다음에 에탄올 또한 마찬가지로 0.68은 반올림해서 0.7, 에탄올 20ml도 0.72가 나오는데 반올림해서 0.7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에탄올과 물은 부피에 따라 밀도가 어떻게 됐나요? 부피와 무관하게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과 에탄올은 부피에 따라 밀도가 동일하다. 즉,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만 밀도가 달라지지 물질의 크기, 물질의 부피에 따라서는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 다시 표현하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만 밀도가 달라진다.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부피에 따라 밀도가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까지 써주셨나요? 자, 넘어가서 이제 고체 물질의 밀도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철 조각 2개와 크기가 다른 알루미늄 조각 2개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 측정 방법과 부피 측정 방법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방금 실험을 토대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 바로 질량과 부피 측정하는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질량 측정 방법과 부피 측정 방법에 대해서 좀 써보셨나요? 자, 선생님과 함께 질량 측정 방법과 부피 측정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측정 방법은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질량을 측정한다 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질량을 측정할 때는 주로 전자저울을 활용하는 거 기억하시죠? 이 전자저울에 올려놓으면 바로 질량이 측정이 됩니다. 좀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부피 측정 방법이었을 텐데요. 여러분들 별표 한번 쳐주세요. 자, 철과 알루미늄 조각은 사실 어떤 액체에 잘 녹거나 모양이 변하는 종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과 알루미늄은 녹이지 않는 액체에 액체가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고체를 넣는데요. 자, 다시 조금 말이 허둥댔던 것 같아요.
자, 철과 알루미늄을 녹이거나 변질시키지 않는 액체. 자, 주로 어떤 액체를 많이 쓰냐면 물을 좀 씁니다. 제일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철과 알루미늄을 바로 변화시킨다던가 철과 알루미늄이 녹는다던가 하지 않죠. 하지만 소금 덩어리 같은 것들은 바로 물에 넣으면 물에 바로 용해가 되기 때문에 녹기 때문에 액체로 물을 쓰진 않습니다. 자, 이런 물이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 자, 아까도 나왔던 내용이죠. 이 눈금 실린더는 뭐라고도 쓴다고 얘들아? 부피 실린더라고도 쓴다고 했었습니다. 한 번 더 써두세요. 자, 부피를 측정하기 때문에 부피 실린더라고도 한다고 했었어요. 자, 이 물이 들어있는, 액체가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고체를 넣고 늘어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여 계산합니다. 늘어난 만큼의 양이 바로 넣은 철 혹은 알루미늄 조각의 부피이기 때문에 늘어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여 철과 알루미늄의 부피를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을 토대로 선생님이 실험 영상을 찍었는데요. 보여드릴 건데 이 보여드린 영상을 보고 마찬가지로 4번 표에다가 여러분들이 질량과 부피를 적어주시고요. 적은 후 밀도도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두 개의 큐브가 바로 철 조각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두 개에 있는 것이 알루미늄 조각입니다. 그렇다면 질량을 측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해 보기 전에 먼저 전원을 켜줍니다. 그 다음에 숫자 0인 것을 확인하고 철 조각을 올려줍니다. 자, 철 저 큐브의 질량은 현재 63.0g입니다. 63.0. 다음에 다시 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철 조각 올립니다. 7.8g입니다. 7.8g이에요. 다음 알루미늄 조각 1을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22.2g입니다. 22.2g. 다음 작은 알루미늄 조각 두 번째 거 질량은 2.7g입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해야 될 것은 바로 부피예요. 우리가 밀도를 알기 위해서는 질량과 부피를 모두 알아야 하는데 현재 질량을 측정을 했고요. 이제 눈금 실린더, 부피 실린더를 이용해서 눈금을 통해 부피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눈금 실린더를 하나 가까이 해볼게요. 자, 이 눈금 실린더의 눈금을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보면 좀 더 편하겠다. 90과 100 사이에 눈금이 10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의 높이가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 얼만큼 몇 밀리리터가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현재 80에 맞춰져 있어요. 물의 높이가 자, 지금 각도라서 각도에 따라 조금 보는 위치가 좀 달라지는데 현재 수평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물의 눈금은 80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80에 맞춰져 있는 거에서 얼만큼 더 올라가냐를 우리는 측정을 할 거고 몇 칸 올라갈 건지를 측정할 거고 그 칸수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1ml라는 것입니다. 자, 쉬운 것부터 할까요? 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철이 좀 두꺼워요, 얘들아. 그래서 지금 원래는 너희들 실험할 때는 선생님이 실을 매듭 지어서 주는데 급히 실험 영상을 찍어야 되다 보니 급하게 넣습니다. 하지만 얘는 유리고 얘는 철이죠?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살살입니다. 자, 넣어볼게요. 좀 걱정된다. 문제가 있어, 얘들아. 안 들어가. 들어가라. 안 들어가요. 그래서 큰 거는 부피를 측정하지 말고 우리 작은 것만 측정하도록 할게요. 내가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야. 당황스럽다.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찍겠다. 자, 철 두 번째 철입니다. 넣을 때 그냥 퐁당 넣으면 깨져요. 여러분 옆으로 넣고 옆으로 슬라이딩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눈금을 보니 한 칸 올라갔어요. 자, 부피는 그러면 1ml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큰 거 조각 이 녀석도 넣어보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요. 망했어요. 따라서 얘도 측정이 불가능해서 나중에 선생님이 다른 기기를 통해서 측정해서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 나도 이 실험한 지 좀 오래됐거든. 미안하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알루미늄 조각 이것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 알루미늄 조각은 잘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쇠와 유리이기 때문에 넣을 때는 옆으로 이렇게 해서 슬라이딩. 여러분들 실험할 때는 실로 매듭 지어드립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눈금을 측정해 보니까 한 칸 올라갔어요. 한 칸 올라갔기 때문에 1ml라고 부피를 적어주세요. 네, 여기까지 우리는 철 조각과 알루미늄 조각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했고요. 철 조각 1과 알루미늄 조각 1의 부피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부피 실린더 더 큰 걸 갖고 왔단다? 자, 그러면 아까는 요 100ml짜리 이 녀석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250ml짜리로 하면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철 큐브를 넣을 텐데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슬라이딩. 얘는 더 살살 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천천히. 안 그럼 깨져요, 여러분. 자, 지금 현재 200에 맞춰놨는데 눈금이 얼마큼 올라갔냐면 3칸 정도 올라갔습니다. 3칸 정도 올라갔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0에서 220까지 총 10칸이 존재하기 때문에 3칸 좀 넘는 것 같긴 한데. 자, 한 3칸 정도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한 칸당 2ml예요. 그러면은 3칸 올라갔으면 몇 ml예요? 6ml겠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큐브입니다. 마찬가지로 옆으로 싹 살살 넣어주시면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눈금이 3칸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도 6ml입니다. 철 조각 1에 6ml, 알루미늄 조각에 6ml입니다. 짱이죠? 자, 표에 모두 다 작성하셨죠? 자, 지금 부피 측정했을 때 선생님이 철 조각 큰 것과 알루미늄 조각 큰 거를 측정할 때 이제 부피가 6이라고 말하겠는데 분명히 눈금이 좀 넘긴 넘었는데 선생님이 거기 카메라 앞에 들이닥칠 수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측정을 좀 못했었어요. 그래서 종례 후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실험해봤더니 눈금이 한 8 정도 나오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서 8이라고 했습니다. 부피 실린더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밀도라던가 측정의 오류가 조금 생길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작은 걸 쓰는 걸 좋아하는데 크기에 비해서 좀 부피 실린더가 많이 컸었어요. 아마 한 200짜리 정도 썼었거나 아니면 150짜리 썼다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학교에 없습니다. 그래서 250으로 썼더니 한 요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측정해봤을 때 8ml가 좀 더 정확하게 맞았고요. 그랬을 때 밀도를 측정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철 조각 큰 것은 7.9, 철 조각 작은 것은 7.8, 알루미늄 조각 큰 것은 2.8, 알루미늄 조각 작은 것은 2.7 정도 나왔는데 0.1 정도의 오차가 좀 발생하는 거는 부피 측정에 오류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략적인 앞자리 수가 맞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유사. 하지만 철 조각과 알루미늄 조각은 크기와 부피가 거의 유사하지만 그에 따라 밀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밀도를 가지고 철과 알루미늄을 구별할 수가 있죠. 자, 다시 보면은 철과 알루미늄은 질량이나 부피에 따라 밀도가 다른가 라고 했을 때 질량이나 부피에 따라 밀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부피나 질량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철과 알루미늄이라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밀도가 다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래쪽에 정리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탐구 1에서는 물과 에탄올, 그 다음에 탐구 2에서는 알루미늄과 철에 대해서 밀도를 측정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측정한 밀도 값을 바탕으로 해서 물질의 밀도를 비교를 해보면 부등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나왔나요? 에탄올이 가장 작았어요. 그래서 에탄올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는 물이 0.9로 1에 거의 근접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좀 더 작게 나왔고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에탄올, 물, 알루미늄, 철 이 순서대로 밀도가 나오게 되고요.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같은 물질이면 밀도가 물질의 크기, 질량에 다시 표현하면 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만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작성해 볼게요. 다시. 같은 물질이면 밀도가 물질의 양, 다시 표현하면 부피나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름으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 빵빵빵 3개 쳐주세요. 자, 물질의 특성이 왜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고 그거를 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는 교과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넘어가서 밀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일정하고 표와 같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근데 왜 여기서 일정한 온도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일정한 온도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요. 바로 물질, 특히 액체가 조금 더 심해요. 뒤에 나가서 나중에 열팽창을 배우겠지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물질은 같은 질량이어도 부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값이 있는데요. 그 정해놓은 온도, 일대를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는 밀도를 측정합니다. 특히 액체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물이나 에탄올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밑에 표를 보면은요. 물 같은 경우에는 4도씨라고 되어 있죠. 그때의 밀도는 1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측정한 온도의 물에서는요. 아까 측정한 값 한번 볼까? 25.7에서는요. 물의 밀도는 약 0.9 정도 나왔습니다. 즉 밀도가 감소했죠. 다시 표현하면은 정해놓은 수치, 정해놓은 온도일 때의 그 밀도를 측정해서 그 값을 측정해냄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라는 표현 조금 기억해 주세요. 일정한 온도에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일정하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우리 하고 싶은 말은 밀도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 표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 표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백금이랑 은은 두 개 다 은백색이지만 밀도가 확연하게 차이 나서요. 실제로 백금 반지를 낄 때 훨씬 무겁습니다. 은 반지는 좀 더 가볍죠.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기체에서는요. 이산화탄소가 밀도가 엄청 커서 평소 공기보다 아래쪽에 깔리게 된다는 거. 그리고 헬륨가스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굉장히 낮아서
공기 중에서도 위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떠 있기 때문에 항상 헬륨가스를 채운 비행선들이 이렇게 공기 중에 둥둥둥둥 떠다닐 수 있다는 것. 이런 밀도를 이용해서 실생활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기 같은 경우에는요, 일기압일 때 값이고 요런 수치 정해놓은 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물질이 뜨고 가라는 현상을 방금 선생님이 살짝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과 연계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물질이 뜨고 가라는 현상은 밀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자, 나무는 크고 무거워도 물 위에 뜨지만 돌은 나무보다 작고 가벼워도 물속에 가라앉는다. 물질이 뜨고 가라는 현상은 밀도랑 바로 관련이 있는데 우리 아래 해보기를 통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해보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 옆에 컵에다가 물을 한번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조각과 얼음 조각의 위치를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얼음은 동그라미로 그릴 거고요. 알루미늄은 네모로 그릴 거예요. 자, 쉽고 간단하게 얼음은 동그라미, 알루미늄은 네모로 이 물컵에다가 얼음과 알루미늄 조각을 넣었을 때 각각 어디 위치에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모두들 다 그리셨나요? 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조각을 살짝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알루미늄 조각은요, 바로 보이는 것과 같이 비커 아래쪽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비커와 비슷한 크기의 얼음 조각. 자, 이 얼음을 녹기 전에 먼저 물에다 퐁당.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물컵 안에 얼음의 조각의 위치와 알루미늄 조각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도 지금 물, 얼음, 알루미늄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렸을 거예요. 그랬을 때 밀도를 한번 비교해보면 우리는 얼음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엔 물이고 그 다음엔 알루미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물이 있고 그 위에 뜨고 가라앉는 현상이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이 밀도와 이렇게 연계해 있는 건 아는데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쓰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별표 마찬가지로 별표 3개 해놓고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잡아야 되는 게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음은 물보다 밀도가 작고 알루미늄은 물보다 밀도가 크다는 거였어요. 다시 표현하면은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뜨고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거였어요. 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뜨는 물질은 물보다 밀도가 작고 물 아래로 가라앉는 물질은 물보다 밀도가 크다. 따라서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뜨고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쓴 내용이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물이 담긴 컵에 알루미늄 조각을 넣으면 알루미늄 조각이 가라앉는데
이는 알루미늄이 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마찬가지로 헬륨을 채운 풍선은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공중으로 떠오르지만 입으로 분 풍선은 공기보다 밀도가 크므로, 자, 입으로 불면은 입에서 무슨 공기가 주로 많이 나오는지 혹시 아는 사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바닥에 주로 가라앉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뜨고,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 라고 방금 쓴 내용 그대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으로 밀도를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나무, 식용유, 플라스틱, 물, 글리세린, 돌이 있는데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밀도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자, 밀도를 비교 한번 해볼까요? 가장 작은 녀석이 누구다라고 알 수 있다? 바로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이고 거꾸로 썼네. 자, 그 다음에 식용유,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글리세린, 그 다음에 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 하나로 보고 바로 밀도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더 크고 작은지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밀도를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물질의 종류를 순물질과 혼합물로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혼합물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혼합물의 밀도와 관련된 것을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데,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걸 실제로 선생님이 영상으로 촬영해 보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준비한 게 원래 생계란으로 해야 되는데, 삶지 않은 계란, 익지 않은 계란으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점심으로 갖고 온 구운 란으로 급하게 실험을 하는지라 제대로 조금 공기층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좀 많이 둥둥 떠 있는데 여러분들 둥둥 떠 있는 정도가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혼합물의 밀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는 따뜻한 물이 있고요. 여기에 계란을 넣을 거예요. 근데 이 계란이 원래 생계란으로 실험하면 참 좋은데 선생님 점심인 구운 란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계란 안에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계란 자체가 원래 좀 가라앉는데 약간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런데 떴을 때 여기 위에 보이는 글씨를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잠깐 조정하겠습니다. 글씨 보이시나요? 자, 판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조정을 해보고, 자, 이 판정이라고 보이는 글씨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계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실험을 가져볼게요. 자, 뒤에 있는 소금을 한 움큼씩 쳐가지고 할 건데요. 자, 물과 소금이 만나서 혼합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만큼 부어볼 거예요. 들어가라. 새끼. 자, 이때 계란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히 휘저어줍니다. 좀 녹는데 시간이 걸려요. 자, 아까보다 글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까이 볼게요. 자, 판정이라는 글씨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물 위로 조금 더 올라온 것이 보이시나요? 자, 다음 다시 조금 조정하고, 이게 혼자 찍으려니까 참 어렵네. 두 번째, 이만큼 소금 엄청 많이. 짜잔, 보이시나요? 자, 이걸 마찬가지로 또 넣어보겠습니다. 자, 아까보다 좀 더 확연하게 눈에 좀 띄는데요. 자, 글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정이라는 글씨 보이시나요? 자, 아까보다 저 글씨가 좀 더 물 위로 올라온 게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뒤로 가라. 자, 한 번 더. 이번에도 한가득. 자, 이만큼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시 글씨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판정이란 글씨가 맨 처음과 비교했을 때 점점 위로 더 뜨고 있다는 게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건가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물질은 밀도가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섞여있는 물질의 양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일정하지 않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 그대로 소금을 넣으면 넣을수록, 소금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바로 밀도가 달라져서 계란이 더 점점 위로 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밀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혼합물은요,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집니다. 자, 예시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달걀을 물에 넣으면 달걀이 가라앉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실제로 익지 않은 계란으로 실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물의 온도는 좀 따뜻하면 소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실험이 잘 됩니다. 그래서 계란이 가라앉지만 물에 소금을 넣으면 넣을수록 어느 순간 계란이 떠오릅니다. 이는 물에 녹인 소금량이 많아질수록 소금물이 계란보다 밀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소금물이 계란보다 달걀보다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계란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아까 위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복습을 하자면, 처음에는 물이 있어요. 그리고 달걀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둘의 밀도를 비교하면 달걀이 훨씬 컸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소금을 녹이면 물 말고 소금물이죠, 이제는. 소금물의 밀도가 증가하게 되어서 어느 순간 소금물 중간에 달걀이 이렇게 떠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밀도가 소금물과 달걀이 어느 순간 거의 비스무리해졌다라고 알 수 있고, 이후에 소금을 더 녹이면 달걀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달걀이 있고 소금물이 있다면 밀도가 엄청 커져가지고 달걀이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아지게 되어서 위로 뜹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와 같이 혼합물의 밀도는요, 결국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라는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다면 이제는 스스로 확인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밀도입니다. 자, 밀도 공식 한번 써볼까요? 밀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 준 값이 됐어요. 자, 밀도가 어떤 물질은 밀도가 어떤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 아래로 가라앉으려면 밀도가 커야 할까요? 작아야 할까요? 커야 하죠?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자, 기름은 갈비탕 국물보다 밀도가 어떻기 때문에 위에 뜰까요? 자, 뜬다라는 표현이 바로 힌트입니다. 뜬다라는 표현은 밀도가 작은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갈비탕 국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갈비탕 국물 위로 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물놀이 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까닭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밀도와 관련지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구명조끼는 뭐로 되어 있지? 바로 공기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공기로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물보다 밀도가 작은 구명조끼는 물에 넣으면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 위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보다 밀도가 크지만 구명조끼를 입었을 때 구명조끼가 밀도가 작아서 우리 사람의 몸을 위로 끌어올려 주게 됩니다. 왜? 밀도가 작기 때문에 구명조끼는 물 위로 뜨기 때문이죠. 자, 이 내용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밀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험 과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이 탐구 꼭꼭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물질이 녹는 정도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